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3월 10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됐습니다. 2주 동안. 지금 아침에 업무를 좀 해놓고 새벽에 산책하고 있는 중에 잠깐 찍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 같은 시장의 볼러틸리티의 원인과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스탠스, 투자자로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3, 4일 동안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한 10% 이상, 12, 3%가 S&P 500가 떨어지고 거의 이제 패닉 수준이었죠, 마켓에서는. 이제 다시 오늘 어제 저녁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페이롤 텍스 컷을 하겠다 텍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3% 정도 올라갔어요. 아직까지 이제 리커버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이 볼러틸리티를 가지고 오는 직접적인 영향이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행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랑 실질적인 상황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더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지금 나타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회사들 뭐 애플이라든지 재택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 영향이 이게 실제로 발표한 거랑 실제 상황이 좀 차이가 나는 거.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이제 차이 때문에 그런 거. 두 번째가 이제 가장 큰 게 석유 거의 뭐 파동 수준이죠. 석유 관련주가 어저께만 30%에서 40% 빠졌어요. 근데 그 원인은 뭐 더밀크에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내일. 이제 백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오펙이라는 나라, 저 회원국에서 오펙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는 이 배럴당 프라이스가 너무 낮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석유 프로덕션을 줄이겠다. 그러기 위해서 좀 동의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반대를 한 게 입장이 차이인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오펙 국가들한테 여러 가지 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영향권이 많이 있죠. 그리고 회원국은 아니더라도 일종의 얼라이언스입니다. 근데 두 나라의 큰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근데 물론 전체적인 그 디맨드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난 영향으로 지난 한 달 동안 그 소비국으로서 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중국이 가스하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산유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수입이 확 줄어드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스하고 석유 수입이.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좀 폭락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입장에서 이제 프로덕션을 줄이겠다라고 한 것이 이제 오펙인데, 이제 오펙 국가와 이 러시아의 입장 차이는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왜 그렇게 된다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럴당 80불대는 초반대는 유지가 돼야지 뭐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또는 내부적으로 이제 경제의 활황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42불대죠. 42불대 정도만 되면 이익이 좀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좀 감축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깨진 거죠. 거기서 이제 협의가 깨짐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불확실성, uncertainty가 높아지는 바람에 소비 관련주가 30%, 그러니까 이 패니킹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빠졌습니다. 쉐브론도 그렇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또 마지막으로 지난 며칠 전에 연방 정부에서 연준에서 50 베이스 포인트를 구중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근데 인하하는 것은 첫 하루 이틀이 지났을 때 그 효과가 나와서 조금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 쭉쭉 내리막길로 효과가 없다, 또는 약보다는 독이었다. 근데 이유는 원래 이제 FOMC의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곧. 근데 원래는 그 어떤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할 때, 결정을 할 때 컨센서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경제가 어떻고, 펀더멘털이 어떻고, 세계의 경제가 어떻고, 그래서 그 세계의 뭐 유럽, EU라든지 아시아 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협의를 통해서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지표가 이제 나오면서 분기마다 하나씩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미국의 이자율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급작스럽게 갑자기 25 베이스 포인트도 아니고 50 베이스 포인트를 전격적으로 FOMC 미팅 전에 인하하면서 그 컨텍스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연준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거예요, 시장이랑. 그러니까 이게 혹시 곧 리세션이 올 수 있는 사인이 뜬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그렇게 상식 이하로 이 50 베이스 포인트를 낮추니까 이게 컨텍스트도 없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된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내린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 리세션 오는 거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린 것인가라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시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50 베이스 포인트는 굉장히 큰 겁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근데 그것이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지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지금 볼러틸리티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투자자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스탠스 어떠냐,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왜냐면 캐시를 가지고 우량주나 우량 펀드를 매입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대단위로 이 기관 투자자들을 팔아치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리밸런싱을 하는 거지 다 팔아치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건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자기가 폴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대부분 안 되거든요. 근데 뭐 몇 주, 또 뭐 많아야 열 몇 주, 이런 거 가지고 뭐 100만 불, 1000만 불 정도 움직이는 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인데, 그런 분들은 이런 리밸런싱 전략을 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마켓이 동요되니까 팔아치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샀습니다. 많이 사고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타겟 프라이스라는 게 각 펀드에, 그다음 주식에다가 있기 때문에, 우량주 같은 경우는 그 타겟 프라이스 렌지가 내려가면 저희는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했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안 되고 이도저도 안 되고 우량주를 가지고 있는데 손을 대는 게 두 번째 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do nothing 전략,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다. 왜냐하면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3년, 뭐 5년씩 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2, 3개월 안에 시장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 치사율도 뭐 SARS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현격적으로 좀 낮죠. 근데 퍼트리는 여러 가지 이제 스프레드하는 그런 비율은 훨씬 높지만, 그래서 곧 잡힐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이제 6일 만에 잡힐 것이냐, 6주 만에 잡힐 것이냐, 6개월 만에 잡힐 것이냐,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32, 3불 하다가 지금 21불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30%, 40%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샀단 말이죠. 만약에 사게 되면은 이 40%가 회복되는데, 이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1년이 걸렸다, 최대한으로 해서 심지어 2년이 걸렸다. 1년에 20%를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복이 될 겁니다, 분명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펀드가 요즘 흔하지 않습니다. 많아야 7% 1년에. 그죠? 요즘같이 이제 이 주식시장에 볼러틸리티가 많은 데서 있다 보면은 사실 1년에 7% 올라가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큰 자산이 움직이는 데는 1년에 7%는 그 리스크가 지금 한정된 리스크 안에서 움직이는 돈은 큰 리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밸류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사야 되는 상황이죠. 지난번에 밀크에서도, 제가 더 밀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커왔는데, 리세션이 다 있었죠. 8번 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회복이 됐냐요? 대부분의 경우 1년 안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 장기적인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폴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우량한,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리스크 디버시피케이션이 된 상태라면은 리밸런싱을 해야 되고, 이도저도 안 하고 개인이 결정을 해서 좋다고 하더라 하는 것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험에 굉장히 더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항상 제가 누누이 얘기하시다시피 밸런스 스트래티지를 모르시고, 그 다음에 폴폴리오를 어떻게 자기한테 맞는 걸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은 위험에 훨씬 더 많은 노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인 투자한테 가장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면, 폴폴리오를 짜고 자기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목적 의식이 있는 펀드를 해야 된다는 거, 운영한다는 거. 그게 안 되면은, 그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면은 펀더멘탈, 기업의 펀더멘탈이 강한 우량주를 선택해서 가야 된다. 여러분들 항상 하는입니다. 우량주가 떨어지는 때는 마켓이 10%가 떨어졌어도 3%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근데 주로 이제 10% 내외로 떨어진 것들은 다 이렇게 펀더멘털이 약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올라갈 때도 7% 올라가요. 올라갈 때도. 하지만 떨어질 때는 10%, 12%, 14%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 노출이 많이 돼 있는 분들은 제가 뭐 조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면 펀더멘털이 강한 거, 맷집이 강한 펀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탠스는. 그래서 제일 좋은 전략은 기관 투자자들도 대량 팔지만 파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거는 오퍼튜니티 코스트에서 팔 거는 팔되 새로 대량으로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놓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은 대량으로 매입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리밸런싱 스트래티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자기의 스탠스는, 만약에 가지고 있는 펀드다 우량주 같은 경우는 do nothing 하는 전략이 돈을 세이브하고 향후 기회를 노리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뭐 3%에서 4% 올라갔지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앞으로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매일 일비일희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요, 한국처럼 이렇게 뭐 패니킹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조언이 여러분한테 이게 맞는 조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폴폴 모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희 고객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